안녕하세요, 현수쌤입니다. 오늘은 사회문화 3월 학력평가 총평 영상으로 찾아뵙게 됐고요. 본격적인 해설을 진행하기 전에 간단하게 여러분한테 이번 시험 어땠는지, 앞으로 공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간단하게 좀 얘기 드리려고 영상 찍고 있습니다. 쌤 생각에는 이번에 사회문화 3월 학평 난이도는 높지 않았어. 이건 누가 봐도 높지 않았다고 평가할 만해. 실질적으로 도표통계 문제들의 개수가 줄어드는 흐름 자체가 되게 유지가 됐었어요. 보시면 알겠지만 원래 보통 작년 한 6월까지만 해도 사회문화에서 도표통계 문제가 4개로 나왔습니다. 근데 작년 9월 기점으로 수능까지 3개로 줄어들었거든요. 그게 3월 학평에서도 그대로 유지됐어요. 물론 올해 6평이랑 9평을 지켜보기는 해야 됩니다. 6평, 9평에서 갑자기 도표통계 문제가 다시 4개로 상향될 수도 있거든. 난이도도 올라갈 수 있고. 다만 아직까지는 그냥 그 흐름이 유지되는 걸로 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렇다고 도표통계 공부를 안 해도 된다는 게 아니고, 예를 들면 성불평등 문제가 작년 9월부터 안 나오고 있는데 그런 거랑 관련된 문제를 공부를 안 해도 된다는 뜻은 절대로 아니고, 충실하게 공부하면서 6평, 9평을 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쌤 같은 경우에도 향후 커리큘럼에서 6평, 9평의 문제 유형이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 가지고 좀 집중하는 부분들을 좀 퍼센트를 좀 다르게 할 생각을 좀 가지고 있기는 합니다. 어쨌든 도표통계 문제 자체가 좀 감소하면서 난이도가 좀 낮아진 어떤 흐름이 확실히 확인되고 있기는 해요. 물론 도표통계 문제들 중에 예를 들면 성불평, 계층 이동이랑 관련된 문제 같은 경우에도 왜 도형, 동그라미들 안에다가 이제 무늬만 다르게 해가지고 문제 된다든지 그런 문제들은 여러분들 입장에서 계층 이동 문제를 특히 자주 풀어보지 않고 옛날에 나오던 계층 이동 문제에 대해 가지고 전혀 보지 않은 친구들 입장에선 좀 어려웠을 수도 있지 않나? 약간 이 표 자체를 이렇게 네모나게 이렇게 그려가지고 부모님 상중하, 자녀 상중하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리는 표에 익숙하지 않은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다소 어렵게 느낄 만한 문제로 나왔다고 생각은 하긴 했습니다. 근데 그거랑은 별개로 계층이동 문제 자체 난이도가 그럼 궁극적으로 엄청 높았냐고 하면 그 정답이 4번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 4번 선지 자체가 너무 쉬워가지고 3번, 5번 선지가 이걸 그려야 풀 수 있는 문제였고, 4번 선지 같은 경우는 그걸 안 그려도 그냥 풀 수 있는 문제였단 말이지. 정답 선지는 정작 되게 쉽게 나와가지고 그렇게 어렵진 않았던 문제였다고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답이 너무 확실하면 오답이 어려워도 사실 풀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복지제도 문제 같은 경우는 정말 쉽게 나온 것 같아요. 이건 그냥 쌤의 개념 완성 커리큘럼을 그냥 무난히 따라온 친구들이라면 못 풀 수가 없을 정도로 쉽게 나왔다고 쌤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긴 해요. 난이도 자체가 되게 낮았고, 맨 마지막에 20번으로 나왔던 인구 부양비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 소위 말하는 연도별로 이제 유부노총표, 쌤이 맨날 그리는 유소년 인구, 부양 인구, 노인 인구, 총인구의 비율을 환산하는, 이 판단하는 그 표를 제대로 그리지 못하면 되게 어려웠을 법한 문제긴 하지만, 객관적으로 봤을 때 지금까지 평가원에서 꾸준히 내고 있는 인구 부양비 문제의 난이도가 천천히 올라가고 있다는 사실을 고려해 봤을 때 그 난이도의 증가 흐름에는 별로 맞지 않는 상대적으로 좀 쉬운 문제가 나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도표 통계 문제는 숫자도 감소했고 난이도도 그렇게까지 어려웠다고는 생각 안 해요. 물론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뭐야 저 새끼 나는 엄청 어려웠는데 왜 저렇게 얘기하지? 라고 생각할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실제로 쌤이 이후에 도표통계 커리큘럼 지금 진행 중이죠. 킬더킬러라는 도표통계 원리 수업 잘 따라오고 개념 완성 수업 들으면서 대략 문제들 이런 거 있었다는 거 파악하고 그러고 나면은 안 어려운 게 정상이야. 이건 실제로 여러분들이 아직 익숙하지 않고 도표통계에 관한 원리들이 머릿속에 확실히 안 들어와 있기 때문에 어렵다고 느끼는 거지, 시간이 지나면 여러분들 충분히 풀 수 있게 될 수준의 난이도로 도표통계 문제가 나왔다고 생각을 해요. 그것 때문에 난이도가 좀 낮아졌다고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등급컷도 쌤 생각에는 낮지 않게 나올 것 같아요. 아무리 고3 친구들이 지금 이제 사회문화 개념 갓됐고 도표통계 이런 것들이 익숙하지 않다고는 생각을 해도 그래도 등급컷은 꽤 높게 나올 겁니다. 최소한 45점 이상으로는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개념 문제가 오히려 좀 어렵지 않았나 쌤이 생각이 들어요. 딱 기억나는 번호는 11번, 16번, 19번 요 정도인데, 11번에 왜 구분할 수 있는 A, B 뭐 이런 걸 가지고 질문 낸 문제들이 있었는데, 그런 문제들이 지금까지 나왔던 구분할 수 있는 질문, 구분할 수 없는 질문 이렇게 나왔던 문제들이랑 느낌이 좀 달랐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좀 깊이 생각하지 않는다면 시간이 되게 오래 걸리거나 어쩌면 아예 못 풀 수도 있는 그런 수준의 문제가 나왔다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 그런 것들은 해설을 구체적으로 들어나가시면서 쌤이 해설 다 해놨으니까 이런 거 어떻게 풀 수 있는 건지에 대해 가지고 논리적으로 생각하는 훈련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굳이 따지자면은 앞에서 나왔던 문제 유형이랑 완전 벗어난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막 압도적인 난이도였다라고는 생각 안 해요. 시간이 되게 오래 걸려가지고 아마 타임어택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이게 도표 통계를 들어가지도 못하고 시험이 끝나버리는 약간 그런 상황들을 많은 친구들이 겪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결국 앞으로 개념이랑 관련된 유형들에 익숙해져야 되겠죠. 뭐 16번에 나왔던 사회 변동이랑 관련된 문제, 그러니까 뭐 문화 융합이니 문화 병존이니 이런 거랑 관련된 얘기들도 사실 이걸 분석하는 것 자체가 여러분한테 아직 익숙하지 않아가지고 좀 어렵게 느낄 수 있을지언정 실질적으로 정답 선지가 너무너무 쉽게 나왔기 때문에 쌤 기억으로는 2번이 정답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냥 직접 전판이 아니냐, 그냥 그것만 파악하면 되는 거였기 때문에 그것도 그렇게까지는 어렵지 않았던 걸로 보여요.
19번에 있었던 문제가 꽤 어려웠습니다. 이제 응답 개수가 뭐 을이 갑보다 많다. 옳은 응답의 개수가 을이 갑보다 많다. 이런 식으로 나온 문제였는데 그 문제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입장에서 꽤 어려울 수도 있지 않았을까? 이 문제를 푸는 법을 잘 모르고 있었으면은 이 점수형 문제라고 흔히 그런 걸 많이 표현을 하는데 점수를 정확하게 딱 찍어주는 그런 문제는 몇 번 풀어봤겠지만 그냥 응답 개수가 옳은 응답 개수가 을이 갑보다 더 많다 이런 식으로 나온 문제는 거의 처음에 해당하는 문제였기 때문에 좀 참신했고 여러분들 입장에서도 어려웠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해요. 그것도 해설에다가 쌤이 이건 그냥 이렇게 생각해서 풀면 되는 거니까 여러 가지 가정을 해보고 문제를 풀어나가라라고 해설을 해줬으니까 그것도 꼭 문제 해설 보면서 아 이런 식으로 푸는 거구나 이렇게 논리적으로 생각하면 되겠구나 라는 생각만 잘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개념 유형이 복잡하게 나온 것들이 몇 개 있었기 때문에 아마 난이도가 좀 어렵지 않았을까. 특히 타임 어택 때문에. 이 개념 유형 문제들 풀다가 시간이 너무 많이 가버려가지고 실질적으로 20문제를 다 풀지 못하고 시험이 끝난 친구들이 아직까지는 엄청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객관적으로 봤을 때 난이도가 높지 않았더라도 결국 마지막까지 사회문화는 타임 어택에 시달릴 수밖에 없는 과목이거든. 그럼 앞으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당장은 개념을 확실하게 머릿속에 정리하는 게 제일 우선입니다. 일단 개념이 머릿속에 완벽하게 정리가 돼 있어야지 아무리 유형이 어렵더라도 선지에서 고민하지 않고 이건 기능론, 이건 갈등론, 이건 진화론, 이건 순환론 이런 정도가 딱 돼야지 거의 한 버퍼링 없이 0.5초, 1초 안에 아, 이 선지는 정확히 무슨 입장이다라는 게 완벽하게 기억날 정도로 개념이 잘 달달달 외워져 있어야지 일단은 유형이 좀 어렵더라도 생각할 시간을 충분히 벌 수가 있거든요.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쌤이 매번 개념 N의 독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스트 디스 개념 완성을 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보면서 여기서 쌤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는데 이걸 암기하려면 이렇게 기억하는 게 편하고 이런 얘기들을 머릿속에 떠올려 봐야 되는 거고 그게 기억이 잘 안 나면은 당연히 강의를 한번 다시 봐야겠죠. 그 특정 어려운 부분에 한해 가지고 그런 걸 쌤은 보통 2회독, 3회독이라고 부릅니다. 책을 읽어보면서 어려운 부분은 강의 다시 보는 방식으로 다시 한번 되짚어 보는 것. 그걸 반복하셔가지고 개념 내용들은 내가 정말 완벽하게 알고 있다라고 할 정도로 사회문화 개념 그렇게 어려운 과목 아니니까 그 내용들을 확실히 머릿속에다가 넣겠다고 생각을 하시고 달려들 필요가 좀 있을 것 같고요. 도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쌤이 킬 더 킬러라는 도표 통계 원리부터 시작해가지고 기출 문제들 그리고 자체 제작 문제들 어려운 것들까지 해가지고 처음부터 끝까지 쫙 훑어주는 그런 커리큘럼을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그 커리큘럼 듣고 있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아마 앞부분에 쌤이 얘기했던 원리들이 이번에 시험에 꽤 많이 나왔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지 않았을까 싶고 쉽게 느끼지 않았을까 싶고 도표 통계는 사실 기본부터 접근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앞으로도 결국 평가원에서는 또 어렵게 낼 거예요. 이번 시험에서는 그렇게 어렵지 않았다고 해도 결국 평가원은 도표 통계의 난이도를 통해서 결과적으로 등급 컷을 조절하는데 이 포인트가 많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6평이랑 9평에서는 또 아마 어렵게 나올 가능성이 크거든요. 뭐 하나 정도의 시험에서는 쉽게 나올 수도 있지만 결국 수능까지 가면은 등급 컷을 맞추기 위해서 어렵게 낼 수밖에 없단 말이죠. 그런 것들을 대비하기 위해선 도표의 기본부터 다시 한번 정리하는 커리큘럼이든 아니면 여러분들의 방식대로 다시 한번 혼자서 정리하든 그런 것들이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웬만하면 쌤의 킬 더 킬러 수업을 따라오시면은 도표 기본이나 심화적인 문제를 풀어내는 법은 어느 정도 완벽하게 학습이 된 상태로 6평을 대비할 수 있을 거기 때문에 그 커리큘럼도 많이 와서 들어주시면 제일 좋을 것 같고 이거에 집중해가지고 N회독을 기본으로 하면서 앞으로 여러 가지 모의고사들이 나올 텐데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사실은 결국 사회문화는 개념을 외우는 것 자체는 기본일 뿐이야. 도표통계의 원리를 배우는 것도 기본일 뿐이야. 결국 궁극적인 지점은 뭐냐라고 물어보면은 시간 안에 이 문제를 풀어낼 수 있는 능력을 어디까지 확보할 수 있는가거든요. 그러니까 6평 전까지 여러 가지 기출 문제들이라든지 개념 문제들을 다시 풀어보면서 개념을 확실하게 암기하고 여러 가지 개념 유형들 중에 어려운 것들, 좀 복잡한 유형들, 논리적으로 이해해야 풀 수 있는 유형들에 대해 가지고 기존에 나왔던 기출 문제들의 전형적인 유형들을 학습하는 게 일단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에 좀 집중을 해가지고 공부를 해줬으면 좋겠고 그래야 빨리 풀 수 있고 함정에 빠지지 않을 수 있으니까요. 도표통계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개념이 다 되고 나가지고 들어가는 거야. 도표통계부터 마스터하고 뭐 개념을 하겠다 이거 말이 안 되고 일단 개념부터 마스터한 상태에서 도표통계를 천천히 해나가서 6월 전까지는 한번 끝내보겠다라는 목표를 딱 잡아주시는 걸 쌤이 보통 권고를 많이 드립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6편 전까지 개념에 대한 완벽한 암기, 문제 유형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 기출문제들 쫙 한번 풀어보겠다라는 생각을 좀 해주시고 도표통계 같은 경우에도 기출문제를 기반으로 하고 원리들부터 학습하는 그 찬찬히 쌓아나가는 과정을 통해 가지고 천천히 실력을 올리겠다고 생각해야 되지 마음 급해지시면 안 돼요. 당장 뭐 4월 학평엔 사문 만점 받을 수 있도록 실력 만들겠다. 여러분들이 사문 노벨하면 그 말이 안 됩니다. 사문은 천천히 실력이 쌓여나가는 과목이기 때문에 마음 급하게 가지지 마세요. 그냥 일단 개념부터 확실히 하고 내가 적어도 개념 문제는 틀리지 않겠어 라고 생각을 하고 4월 학평을 바라보는 게 제일 좋을 겁니다. 도표통계는 그 이후에
때문에 6평 전까지만 한다고 생각하고 천천히 해도 괜찮으니까요. 그렇게 목표를 가지시고 너무 마음 급하게 가지지 말고 개념부터 천천히 쌓아 나가면은 6평쯤에는 충분히 좋은 결과 있을 거라는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도표통계 원리 수업을 열심히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본 강의에서도 찾아뵐 거고 조금 이따가 이제 이 학평 총평 바로 이어가지고 해설 영상도 바로 올라갈 거기 때문에 해설 영상에서 좀 더 이 문제들은 어떻게 풀어내야 좀 더 효율적인지 어떻게 함정을 피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해설 영상을 뭐 늘상 찍던 대로 거의 한 2시간 정도의 분량으로 빡세게 찍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 조만간 해설 영상이랑 본 강의에서 만나 뵙도록 할게요. 시험 보느라고 너무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까지 해왔던 대로만 그냥 쭉 해나가자고 지금 시작한 친구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지금 시작하면 좀 더 빡세게 하긴 해야 되지만 어쨌든 처음에 마음 먹었던 그 자세 그대로 쭉 가기만 하면은 여러분들 다 할 수 있으니까 사회문화 별로 어렵지 않아. 쫄지 말라고. 그러니까 쭉 가기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화이팅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종료하도록 하죠. 수고하셨습니다.